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5월 26일 목요일 장 마감 후에 HMM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시황이 시황인지라 좀 짬을 내서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못 들으실 분도 알람 설정 좀 해주시면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300원 더 올랐습니다. 어제 제가 아마 썸네일 저희 금액을 잘못 올려서 33,500원이어야 되는데 32,500원으로 제가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 기준으로 60일선이었죠. 33,500원을 도달을 할 거냐 말 거냐의 기로에 현재 서 있는데, 지금 현재 트렌드로 봐서는 33,500원을 도달하지 않고 그냥 남은 윗꼬리만 어느 정도 메이크업 한 다음에 마무리 짓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일 정도면 한 32,850원에서 32,900원 정도, 32,950원. 장중에 33,400원 정도까지 찍었다가 32,900원에서 950원 이렇게 좀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냥 제 혼자 뇌피셜로 예측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시장은 내일 되어봐야 아는 부분이니까 일단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가 주시고요. 시황은 별다른 거 없습니다. 5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 행진의 주가 1.08%, 순매수 행진인데 1% 올랐어요.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제가 해수부에서 당장 민영화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다만 최근 대내외 여건으로 정부는 HMM 민영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항만 적체가 더 심해지는 등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글로벌 해운 물류 차질 악화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HMM 민영화를 위해서는 2-3년의 경영 안정화가 더 필요하다. 결국에는 2-3년 동안 지금 내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과 실적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부가 더 이상 케어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모든 기업이 잘 나갈 때는 다 잘 나가요. 근데 힘들 때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결국에 그 기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잣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HMM은 정부가, 나라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유의미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HMM이 M&A, 그러니까 민영화를 보고 들어왔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2-3년, 3년, 5년의 장기적인 투자가 아닌 이상은 나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민영화 때문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그 민영화에 대한 그 재료는 폐기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영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당장 생각이 없고 기존에도 2-3년 이상의 경영 안정화가 더 필요하면 결국에 2-3년간의 경영 안정화의 현황을 보고 민영화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리고 나서 민영화 작업을 실시하는데 최소한 1-2년 이상 걸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인수자를 찾고 그다음에 매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사명 변경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면 또 2-3년이 걸릴 거고요. 그럼 결국에는 HMM이 민영화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민간 기업으로 운영하려면 최소 5년에서 7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장 베스트로 했을 때 이 정도지, 만약에 2-3년 이후에 경영 안정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속 유지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오로지 민영화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하시면 그 재료가 성립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동향 결국에 기타 보험도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 연기금도 물량을 좀 줄였지만 매수를 해줬고, 다만 금융투자는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의 물량이 다시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방향성은 연기금을 제외한 모든 투자 주체의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애매합니다. 연기금과 기타 법인, SM 상선으로 추정되어지는 연기금과 기타 법인의 매수세를 제외한 나머지 주체들의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금융투자라는 게 다 같은 금융투자가 아니고 여러 가지 기업체들, 투자 주체들이 있는 합을 말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체가 매수하는 의지가 있고 매수하는 방향성이 있으면
갑작스럽게 매도 물량이 폭탄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같이 가격이 오른 날 매도 물량이 폭탄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에 매수하는 주체가 오늘 매수를 안 했거나 아니면 매도하는 주체가 갑자기 늘어났거나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중인데, 뭐 지금 보게 되면은 매수 금액이 절반으로 줄었죠. 매도 금액은 늘었습니다. 이걸 본다라고 하면은 둘 중 하나겠죠. 매수하는 주체가 매수하지 않고 매도했거나, 아니면은 매수하는 주체는 매수를 하지 않았고 새로운 주체가 매도를 했거나, 결국에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전자든 후자든 결국에는 금융투자 쪽에서의 어떤 매수 방향성은 확실히 빠졌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발성으로 끝나느냐 지속성이 되느냐, 그리고 지속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뎁스가 어느 정도 깊냐에 따라서 어떤 가격과 흐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이 지금 찔끔찔끔 매수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믿을 수가 없다는 부분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어제와 매수 물량은 같지만 매도 물량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매도를 보시죠. 네. 어제는 공매도를 10만 주 쳤고요. 오늘은 6천 주입니다. 공매도 아예 안 나왔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뭐 물론 어제 10만 주면은 10만 주라고 쳐도 60만 주면 사실은 어제도 사실은 뭐 한 11만 주 정도 매수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줄면서 공매도 물량도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어제도 많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공매도 물량도 거의 없고, 한번 그 잔고를 볼게요. 제가 아까도 SK케미칼 잔고 한번 봤는데요. 잔고는 이제 3일, D+3일. 근데 잔고가 줄고 있네요. 잔고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났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한번 꾸준하게 불특정 날짜를 따져서 대차 거래가 줄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게, 공매도 잔고가 사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올해 1월 3.8%대예요. 근데 지금 6%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매도를 하는 건 좋아요. 공매도가 늘어나는 것도 상관없고,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은 물론 이제 24일, 25일, 26일 되어봐야 알지만 공매도는 줄어도요. 네, 공매도는 줄어도 공매도를 친 세력들이 상환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주체도 없는데 공매도를 반납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새로 들어오는 주체는 두 부류겠죠. 하나는 신규로 들어오는 주체, 아니면 기존의 공매도를 친 주체. 근데 누가 됐던 결국에는 아직까지 기존의 공매도를 친 주체는 나갈 생각이 없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공매도 친 주체들은 계속 이자를 내면서 버티는 거죠. 존버하는 거죠.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HMM이 주가가 폭등을 하면 그 사람들은 숏 커버링이 나와야겠죠. 왜냐면은 손실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공매도 상환이 늘어난다 라고 보면은 이건 숏커버링이다 라고 보여질 수도 있고, 그리고 한번 보시면은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모건 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 JP 모건 볼까요? 1년으로 하고 지금 결국에 그 증권사 의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아니고요. 증권사 종목별 순위를 보면 지금 보게 되시면은 5월 23일 기준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 세 개의 사업자는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입니다. 그래서 자, 볼까요? 지금 JP모건 그러면은 이 기간을 한 20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P모건은 현재 지금 공매도 잔고를 아마 좀 줄여 나가는 것 같아요. 매수도 많죠.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공매도 물량을 늘리고 있고요. JP모건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JP모건도 공매도 물량을 줄여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단순히 이 전부 다 모든 물량이 공매도 물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창구를 통해서 무조건 공매도만 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그냥 추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시면 결국에는 JP 모건과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그룹들, 네, 이런 증권사들의 이 공매도 물량들도 한 번씩 보시면서 HMM이 어떻게 공매도가 줄어드는지도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차 잔고는 다시 줄어들었고요. 그러나 제가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잔고의 증감 유무가 뭐 4천만 주나 뭐 쭉쭉 내려올 때까지는 크게 어떤 일희일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지금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 32,578원 딱 위에 걸쳤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라인을 타고 가는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HMM이 아주 강력한 시점, 이렇게 라인을 타고 갔죠. 라인을 타고 가고 계속 일본 기준으로 라인을 타고 갔던 그런 모습처럼 지금 라인을 타고 가려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금주에 33,500원을 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 남은 윗꼬리마저도 다 채우고 양봉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이런 단기 주봉 기준 5일선, 11선, 21선, 61선 다 위에서 상승 추세로 다시 돌아설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주에 내일까지 33,500원을 넘지 않거나 넘는다면 그 위에서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 주에 최소 가격은 34,000원 위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펌핑이 강하게 나와봐야 이 한계점이 그 어떤 최고점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뭐 35,000원, 36,000원 위에서 이렇게 천천히 상승하다가 펌핑이 나와줘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뭐 45,000원 위 가격대, 뭐 제가 사실은 이 전고를 뚫는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어쨌든 지금 어떤 이평선 상황에서 전고를 돌파한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펌핑이면서 오버슈팅입니다. 그러면은 전고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돌파하자마자 바로 하락을 할 거고요. 바로 하락하자마자 30% 이상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고 돌파가 쉽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한 36,000원 정도 요 가격대에서 한번 오버슈팅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탈출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HMM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지금 글로벌 시황이 좋지 않고 모든 투자자들, 모든 애널리스트들도 뭐 하락장이다라고는 얘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나는 이제 앞으로 자산 시장에서 나올 거다, 난 예금 적금만 할 거다라고 한다고 하시면은 현재 물량을 모두 다 정리하고 현금하신 다음에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계속 투자를 할 거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몇몇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오버슈팅에서 매도한 후에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 매수를 하고 또 오버슈팅이 나오면 매도를 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때쯤 매수를 하는 그런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한 종목을 계속 위에서 발라먹고 밑에서 다시 매수하고 위에서 발라먹고 이런 행위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밑에서 언제쯤 발라먹느냐? 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주봉, 그러니까 아주 짧게 보면 일본 기준 볼리저 밴드 하단을 돌파하면 매수한다. 그러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4월 7일인데요. 25,550원이고요. 25,000 한 7, 800원에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매수하신 분들 거의 한 2주 가까이 4월 20일까지 거의 가격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갖고 계셨다면은 한 20% 조금 안 되게 먹으실 수 있겠죠. 나는 단기적으로는 너무 무섭다. 그럼 주봉 기준 볼리저 밴드 하단을 돌파할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급락하는 지금 이 시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해양진흥공사 12가 나오는 시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급락을 했는데요. 주봉 볼리저 밴드, 그러니까 주봉 관점은 주봉은 좀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매수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봉으로 볼리저 밴드 하단을 돌파하고 끝나면 다시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만약에 올라왔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게 되시면은 매수할 데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주봉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때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31,800원 그러면은 계속 들고 있었다 여기서 매도를 하셨어야겠죠. 주봉 기준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했을 때 2022년 2월 28일에. 그리고 뭐 이게 결국에 결과론적이라서 지금은 뭔가 괜찮아 보이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위메이드 볼까요? 지금 보게 되시면 이거는 아예 너무 급등해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오지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하는 겁니다. 5분할 꼭 하시고요. 뭐 난 공격적이다. 그럼 10%씩 빠질 때마다 5분할, 2분의 1, 20%, 20%, 20%, 20%, 20%. 그게 아니고 나는 조금 보수적이다. 20% 빠질 때마다 3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매 방식은 다 본인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방향성에 맞게끔 각자 어떤 스타일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일까지 딱 마무리를 짓고 33,500원 돌파하기보다는 그냥 33,100원이나 아니면 32,900원이나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다시 도전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